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입니다. 여의도 정면 승부.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모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주말 사이 있었던 민주당 호남 경선부터 이야기해보죠.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문제 때문에 이재명 지지층이 결집했다. 뭐 이런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정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소요소에 다양한 분석의 지점들이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 이낙연 지사가 전남에서는 이낙연 우리 후보님이 전남에서는 지사까지 하시면서 사실상 정치적 기반으로 관계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오랜 인연 등으로 따져보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추측이 됐었는데 예. 실제 광주 전남 토론 과정에서 그 지나친 네거티브로 관련된 논거를 들면서 언론이라는 것을 계속 거듭 언급하시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광주 전남 좀 개혁 성향이 짙은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좀 실망을 하시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원팀이 되길 바라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누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결집도 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또 혹자들은 이렇게도 평가하시더라고요. 호남 경선이 1위인데 이제 강주 전남 같은 경우 특히 전남이 약간 조금은 이제 열세적인 결과지 않았냐라는 분석에는 예. 실제 대장동 그 토론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판단 또는 결집에 그런 의도가 투표에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이른 투표였다라는 얘기도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내부에 있긴 하시더라고요. 여튼간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사실상 국민의힘 그리고 또 한나라당 떴다방이라는 게 본질이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고 곽상도 의원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탈퇴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메시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조치와 대응을 태도 계속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지금 꼭 드리고 싶은 예. 말씀입니다. 경선에 이어서 너무 많은 말씀 알겠습니다. 쏟아냈습니다. 박 의원님, 네네. 방금 이재정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이 상당히 크게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의 초선 의원들이 탈당이 아니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또 아까 정미경 최고랑 방금 인터뷰했는데 정미경 최고도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 당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곽상도 위원의 아들 퇴직금 문제는 국민들이 지금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리고 통상 우리가 노력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보통의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준 부분은 굉장히 크다. 이런 차원에서 예.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당에서도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하기 전에 그냥 예. 본인이 탈당기를 내버려가지고 예. 징계 절차를 이제 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고 오늘 초선 의원 중심으로 또 많은 의원들이 어차피 헌거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으로까지 사퇴 촉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게 상당히 동조하는 입장이 당에서는 크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지사도 예.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이야기입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자기 말대로는 끌릴 끼낌이 없다 했기 때문에 끌릴 끼낌이 없으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50억이 문제라면 예. 50억이 문제라면 하천 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7% 지분으로 4,040억을 배당받았는데 그 4,040억 중에 50억 빼면 3,990억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이걸 설계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데 이 사람들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결국 성남 시민들의 땅을 헐값에 싸서 특정 사기업에 수천억 벌게 해준 머리가 잘 돌아가는 판단력이 빠른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예. 철저히 규명하자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반론하세요. 예.
아유, 매번 뭐 의도치 않으셨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어떤 우리 문 대통령님이 지칭하실 때도 그렇고 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런 식의 표현들은 조금 이제 청취자분들도 듣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자제해 주시거나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50억만 빼겠다 이런 계산에 동의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한나라당 떴다방이었어요. 여기 지금 키면 클수록 뭐 권순일, 박근혜 정부 임명한 대법관이고 그 김수남 검찰총장, 박근혜 정부 임명이죠. 원유철 전 대표,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 또 최순실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 그리고 남욱 변호사 역시도 국민의힘 전신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던 분이죠. 국민의힘이 지금 곽상도 의원 탈당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운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국면입니다. 심지어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핵심 관계자들은 곽상도 의원 퇴직금 지금 50억 받은 사실 드러났다고 놀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고가 있습니다. 예. 추석 전에 이를 알고도 특검 얘기만 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특검이라는 게 사실 제도적으로 연역적으로 공수처가 없던 상황에서 검찰이 개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과도기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사실상 상설특검의 의미가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진 마당에야 특검하자 얘기는 우리 과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특검 정치 공방으로 사실상 결론을 성공적으로 낸 경우가 없었고 이명박 대통령 결국은 빠져나가기에 도움 준 특검 아닙니까? 지금 있는 제도 하에서 철저한 수사해야 하고요.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 권한 정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의 발동이 필요가 있을 때 활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서로 하게 되면은 모든 증인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절차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50억 알고 난 뒤에도 특검 얘기하셨어요. 덮을 수 있다라는 국민의힘의 전략적 선택이 아닌가, 전략적 주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성주 의원님. 네, 이 전체적인 이 설계를 하게 한 그 가장 기본 장본인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게 뭐 유동규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의 부하일 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이재명이란다. 우리 이재정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와 그걸 하자. 지금 현재 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죄가 있나 없나 하는 다음 문제라면서 선택적 기소를 한 공수처나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재미를 좀 당근을 본 경찰에 이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이 자체로서는 거의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대선 전에 나오기도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그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어느 특보인가요? 그 사람은 특검 안 된다는 쪽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정확히 밝히려면 할 수 있는 수단은 특검도 다 법적 수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수단을 다 동원하자 이런 차원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설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예.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 보면 한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그 설계란 얘기가 당초대로라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100억도 줄 수 있었는데 50억밖에 안 돼서 그러냐라는 신란의 소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 민간 개발하려고 했던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신용수 전 의원의 동생까지 감옥에 갔었고, 사실상 지금 현재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 이거 민간 개발이고 민간 개발의 이익을 보장해야 되는,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안까지 제안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공영 개발을 못하게 막아나섰던 국민의힘이 그나마 없는 제도 하에서 시민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지방 단체장의 고군부터, 하지만 정책적 한계라고 한다면은 법적 미비에 기인한 우리가 다시 이 사업을 계승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민께 제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 공영 개발의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책임 있는 우리가 할 말은 아니죠. 예, 박성준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치단체장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재개발 재건축의 상세한 내용,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민간 개발에서 하려다가 LH까지도 포기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포기시켰어요. 이재명이라는 네. 공공에서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큰 이득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됐는지는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예.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네. 박성준 의원님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네네네. 국민의힘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당에 뭐 백드롭도 걸고 대장동 직접 의원들이 찾아가고 가서 의혹 제기하고 전국의 명절 전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세를 펼쳤는데 네네네. 지금 오늘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고 이 상황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 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장동 건 네. 전략적으로 이거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힘한테는 오히려 안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뭐 여야에 모두 이제 불똥이 튀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누구라도 예 없이 이 사건에 관계돼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의혹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게 저희들입니다. 예. 이 대장동 사업이 까도 끝없이 의혹이 나오는 양파 게이트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또 당군 이래 최대의 특혜 사업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국정조사나 특검 이거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재명 알겠습니다. 캠프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특검 못 받는다고 오리발 내미는데 예. 아니, 오리발이 저희 캠프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튼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민주당도 힘을 합쳤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특검은 여야가 협의할 부분이니까 좀 보고요.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박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정식 의원이 당에 전달했다고 한 최강욱 의원 고발장 관련 당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조사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당초에는 정념식 의원이 조사하겠다고 아마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 것 같은데 예. 이것을 조금 더 세밀히 점검을 해보니까 우선 최강 고발장이 당시 법률 지원 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 다만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조사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략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익 제보는 원래 비공개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이 나서서 고발 사주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돼서 이것을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던 텔레그램과 좀 유사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조사가 앞으로 더 철저히 진행되면은 사실은 밝혀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검찰 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재정 네. 의원님. 네. 아니, 제가 이해를 하려고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 의원님 하신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당이 설명하지 못하고 회피하다가는 사실상 당에게 분매랑이 돼서 그대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지금 유사하다고 얘기하는데 하시는데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파일과 실제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접수한 그 고발장의 내용과는요.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어미만 바뀌는 정도예요. 예. 사실상 표절로 따지면 100%의 진배 없는 거예요. 90몇 예. 프로라고 표절 프로그램 돌리면 나오는데 예. 나머지 것들이 어요가 승미다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미가 바뀐 것 때문에 그 몇 프로의 불일치가 나오는 정도인데요. 고발 사주를 하지 않았죠. 고발 사주는 검찰이 산 거죠. 사주대로 실행한 사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해명하셔야죠. 변명이라든지 또는 회피하셔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해명을 하시고 제대로 설명하실 수 없으면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지금 법사위 현안 질의 내용에서 보면은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유의미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고 유의미하다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우리가 짐작하고 당초의 의혹에서 문제 제기됐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건 역시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대장동에 대해서
우리 여당에 이제 화살을 돌리던 그 정치 공세 가운데서 살짝 사라졌었는데 너무나 심각한 정말 예. 정치 사회에 있어서 박근혜 정국의 탄핵과 관련된 국정농단 이상으로 정말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대장동권으로 촉발된 문제를 파헤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공당에 대한 책임, 개별적 책임뿐만 아니라 공당으로서의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물을 것입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각 수사기관에서 경찰까지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예. 나오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뭐 증거도 있고 하니까는 결과 나올 때 좀 지켜보고요. 어제 그 국민의힘 대선 토론장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그 종전선언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당론이랄까요? 뭐 또 박성주 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종전선언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종전선언 안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예. 지금 저 여당, 그 민주당 또 청와대 지난 그 3년 전인가요? 2018년 6월달에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지방선거 압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대자비로 아주 재미를 볼 아하.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강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선거 이벤트용일 수도 있겠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그동안 하나도 뭐 연락사무소도 폭발을 했지 않나,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나, 통신선을 차단하지 않나, 해수국 공무원을 뭐 살해하지 않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예. 마치 뭐 바뀐 것 같이 종전선언을 또 제안하고 이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런 어떤 대자뷰 또 재미 보려는 그런 상태다는 것을 저희들 강하게 느끼고 있고요. 예. 또 뭐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남북만이 아닌 미국, 중국 그 여러 그 관계가 같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예. 세계적인 정상들도 그 별로 그 관심을 두지 않고 국제 주목도도 별로 없는데 우리 내부서만 저렇게 막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예. 선거용 나쁜 버릇을 또 해서 대선 전국에 뭐 큰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예. 같은데 일찍 그만두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거 이벤트용으로 쓰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다.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국어적으로 보세요. 끝낸다.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라는 상황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 언제든지 전쟁이 개시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국제 신인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위험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이걸 복잡하게 정치적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끝장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의 의도십니까? 전쟁을 끝내자는 겁니다. 전쟁을 끝내자는 건 우리만 무장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반성합니다. 국회가 해야 될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선언 결의안 지금 국회 저 외통위 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데요. 국민의힘에서 또 논의 않겠다고 결국은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가 돌아온 지가 꽤 됐어요. 제가 8월 달에 이거 상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8월 달에 통과시키겠다고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언론에 공언까지 했는데 못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지 그 책임 방기 이후에 사실상 중국, 미국 관심 없다 하셨는데 이거 국제뉴스 조금만 검색해 보십시오. 직전에 중국발, 미국발 종전선언에 대한 메시지가 다 갔습니다. 안보나 국제 외교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애써 듣지 않는 건지 아니면 무지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튼 이 종전선언권과 관련해서도 국제 무대 인식과 예. 궤를 같이 하고 한미동맹의 궤를 같이 한다면 종전선언 이미 무르익었고 안건의 순서만 하더라도 사실상 국감전에 저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가 외통위 간사로서 안건으로 다룰 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대권 주자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무지한 주장 놀랍다라는 오늘 미 국무부 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이 국격에 맞는 함께하는 어떤 우리 외교활동 동참해 주십시오. 박성주 의원님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네,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선을 남기면 5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다음 대선, 다음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나와서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것은 제재 완화입니다. 예.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기 위한 겁니다. 북한의 전략적 포석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정권 변환기에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겠습니까? 떠나가는 사람이 가장 약한 고리 아니면 북한이 그걸 활용할 텐데,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넣고 하라. 알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좀 제대로 하라,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30초밖에 없어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것만 답해 주세요. 네. 종전 선언했을 경우에 주한 미군 철수나 유엔사 철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수 종전선언과 언론가 결부된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는 거는 수차례 밝힌 바가 있고요. 우리 문 대통령님 김정은 그 남북회담 과정에서도 여러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애써 보지 않은 건지 그 관련된 논리를 좀 지나치게 비약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북한하고 관계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북한도 그걸 인정했다라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두 분 토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